풀밭에서도 작은 우주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겨울을 보낸 곰개미. 집 공사에 한창입니다. 재료는 잎과 잔가지. 싱싱한 사냥감들을 모아 곡간도 채웁니다. 바로 이곳이 곰개미의 왕국입니다. 곰개미 여왕은 일개미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아 알을 낳습니다. 여왕은 바깥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개미가 먹여줍니다. 하루에 수십 개, 평생 많게는 수십만 개에 이르는 알을 낳죠. 알을 돌봐 성체로 키워내는 것은 어린 일개미들의 몫입니다. 애벌레는 온도에 따라 자리를 옮겨주고, 보모는 분비물을 토해내어 애벌레의 몸 구석구석 발라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일개미보다 덩치가 큰 애벌레는 장차 공주개미와 수개미로 자라날 생식개미들입니다. 애기 똥풀꽃은 씨앗이 성숙하면 씨방을 한껏 위로 치켜듭니다. 그리고 깍지가 여물어 벌어지면 그 틈새로 씨앗을 방출하죠. 개미는 이 씨앗을 좋아합니다. 씨앗에 붙어있는 지방 덩어리, 엘라이 오점 때문이죠. 마치 젤리 같은 이 먹잇감은 맛도 별미지만 단백질, 포도당에 비타민까지 풍부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성실한 개미는 이 별미를 모아 집으로 가져갑니다. 애기 똥풀 씨앗은 개미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미가 엘라이 오점을 먹고 버린 씨앗은 이듬해 개미굴 주변에서 싹을 틔울 것입니다. 개미는 영양 풍부한 먹거리를 얻고, 애기 똥풀은 종자를 멀리까지 퍼뜨리는 공생 전략입니다. 사회성 곤충인 개미는 위가 2개 있습니다. 여분의 위 하나인 영양분을 농축해 저장해 뒀다가 동료에게 나눠줍니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먹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벌레에겐 이 농축액이 이유식입니다. 보모들은 공주개미가 될 애벌레는 더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더 따뜻한 곳에서 더 많은 먹이를 주며 크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유도하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공주개미 애벌레가 씨를 토해내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됩니다. 보모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번데기를 옮겨가며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줍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으면 번데기 껍질을 뜯어내어 나용 상태로 돌봅니다.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미들의 지혜죠. 이렇게 개미들의 육아 방법은 다양합니다. 투명하지만 몸의 형태가 뚜렷합니다. 약 3주 후 공주개미가 우화를 마쳤습니다.
조금 먼저 깨어난 수개미도 날개를 폈습니다. 수개미는 발이 노란 것이 특징. 많은 생식개미들이 태어났습니다. 공주개미는 여왕처럼 검게 바뀌었습니다. 우화를 마친 수개미는 서둘러 일개미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공주개미 역시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여왕이 되면 한 달 이상 먹지 못하고 저장한 양분으로 왕국의 첫 일개미를 키워야 하죠.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적은 6월, 곰개미 공주가 생애 첫 외출을 합니다. 수개미들도 뒤를 따릅니다. 오늘은 공주님 시집 가는 날. 공들여 갖고 온 날개를 펼쳐 급하게 비행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공주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첫 비행은 실수투성입니다. 다시 심기일전.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한 첫 도약에 성공합니다. 공주개미가 날면 수개미도 비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일대의 모든 곰개미 왕국의 공주개미와 수개미는 일시에 날아올라 결혼 비행을 합니다. 공주개미는 약 30m에서 100m까지 날아올라 뒤따라 오르는 건강한 수개미 여러 마리와 짝짓기를 합니다. 이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신여왕개미가 됐습니다. 이 순간이 이들에겐 가장 위험합니다. 비행으로 기력을 소진해 공격당하기 일쑤죠. 혼인 비행이 끝나면 수개미들은 생을 마감합니다. 여왕개미는 쓸모없어진 날개를 떼어내고 새 왕국을 건설할 준비를 하죠. 풀숲엔 짝짓기를 마친 사무라이 개미 여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왕은 주변을 탐색하느라 분주합니다. 혼자서는 왕국을 만들 수 없어 남의 왕국에 기생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생할 개미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곰개미 둥지. 곰개미 굴을 향해 질주하는 사무라이 개미 여왕. 잠시 멈칫하더니 돌격을 시작합니다. 낯선 침입자의 등장에 곰개미 둥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곰개미들은 일시에 달려들어 침입자를 공격합니다. 한편에선 서둘러 고치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전투력이 뛰어나지만 달려드는 곰개미를 살짝 물었다 놓을 뿐 죽이지 않습니다. 흥분한 곰개미가 전투 페로몬을 발산해 전면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1차 포위망을 뚫고 조금 더 안쪽으로 진입한 사무라이 개미 여왕. 곰개미들의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한편에선 서둘러 일개미들이 곰개미 여왕을 피신시킵니다. 여왕을 지켜야 왕국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난 모양의 날카로운 턱. 사무라이 개미 여왕의 작은 움직임에도 곰개미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화학전에 육탄전까지 팽팽한 싸움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침입자 여왕개미는 이 시간까지도 인내해야 왕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납니다. 곰개미 왕국의 구성원 모두가 공들여 키워낸 새 일꾼이죠.
지켜보던 곰개미 여왕. 참다 못해 직접 공격을 시도합니다. 농축된 개미산을 침입자의 머리에 쏘고 일개미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흥분한 일개미들이 더 격렬하게 달려들어 사무라이 개미 여왕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금 전 태어난 어린 곰개미. 아군과 적군을 구별 못하고 침입자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개미산은 피부 조직을 녹일 정도로 강력하지만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곰개미 산에도 견딜 만큼 강합니다. 공격을 받으며 곰개미들의 전투력과 여왕의 위치를 파악한 사무라이 개미 여왕. 반격을 시작합니다. 나처럼 생긴 턱으로 일개미의 머리를 눌러 대치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곧장 곰개미 여왕을 찾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공격. 이제 낫 모양의 턱은 잔혹한 무기가 됩니다. 낫을 적의 가슴에 찔러 넣은 사무라이 개미 여왕. 가슴 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치명상을 입힙니다.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 부상당한 곰개미 여왕은 일개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곰개미들은 사무라이 개미 여왕에게 산을 쏘며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침입자 여왕을 따르는 곰개미가 하나둘 늘어갑니다. 여왕이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곰개미들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왕이 탄생했습니다. 곰개미들은 강한 여왕을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여왕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일개미들이 숨겨뒀던 고치들을 원상복귀시킵니다. 왕국은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을 찾습니다. 곰개미 여왕을 몰아낸 사무라이 개미 여왕. 왕국의 새 백성들에게 양분을 구합니다. 여왕은 전투에 적합한 몸 구조 때문에 많은 양분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곰개미들은 수시로 영양분을 나눠주고 고치를 바쳐 새로운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